구독자님, 오늘 이 영상을 여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냥 오곡밥 레시피가 아닙니다. 2026년 병오년 이 뜨거운 해에 내 기운을 어떻게 지키고 다스릴 것인지 조상들이 1000년 넘게 대보름마다 밥상에 담아온 그 깊은 풍수의 지혜를 오늘 낱낱이 풀어드릴 겁니다. 잠깐 영상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본론에서 띠별로 어떤 곡식을 더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밥을 짓는 순서 하나하나에 담긴 풍수적 의미를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그냥 평범한 오곡밥이 되고 맙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상 하단의 구독 버튼 보이시죠?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저는 매주 이런 풍수 이야기, 띠별 기운 이야기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구독해두시면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댓글창에 딱 한 가지만 적어주십시오. 본인의 띠를 써주세요. 쥐띠, 소띠, 범띠 이렇게 본인 띠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본론에서 띠별 이야기를 드릴 건데 댓글에 띠를 써두시면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도 쉽고 또 비슷한 띠를 가진 구독자님들끼리 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내 띠 적어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님, 혹시 3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음력으로 한 해의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이죠. 설날이 새해의 문을 여는 날이라면 정월 대보름은 그 문을 활짝 열고 한 해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날을 설날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설날보다 더 정성을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독자님, 요즘은 대보름하면 그냥 달맞이하고 오곡밥 한번 먹는 날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풍수적으로 보면 이날은 한 해 전체의 기운이 처음으로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날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마음으로 밥상을 대하느냐가 나머지 11달의 기운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오곡밥이라는 것이 그냥 5가지 곡식을 섞어 만든 밥이 아닙니다. 풍수와 동양 철학에서는 오곡밥 한 그릇을 우주의 5가지 기운을 한 그릇에 담아낸 것으로 봅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기운이 세상 만물을 이루고 돌아간다는 것이 오행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곡밥에 들어가는 곡식들이 이 오행의 색깔과 기운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푸른 빛을 띠는 녹두나 청대콩은 목의 기운을, 붉은 팥과 수수는 화의 기운을, 노란 차조와 기장은 토의 기운을, 하얀 찹쌀은 금의 기운을, 그리고 검은 콩은 수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한 그릇에 담아 먹는다는 것은 우주의 균형을 내 몸 안으로 직접 들여오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곡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이 대보름마다 빠짐없이 오곡밥을 지어 먹었던 것은 그 안에 담긴 기운의 균형을 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독자님,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2026년 병오년은 그냥 평범한 해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올해는 기운이 유독 한쪽으로 쏠려 있는 해입니다. 이런 해일수록 오곡밥 한 그릇의 의미가 더욱 각별해집니다. 균형이 무너진 해에 균형을 담은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2026년 병오년의 기운이 왜 특별하고 우리가 왜 주의해야 하는지입니다. 둘째, 오곡밥을 지을 때 풍수적으로 어떤 순서와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리고 셋째, 구독자님의 띠에 따라 어떤 곡식의 기운을 더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맞춤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 3가지를 모두 듣고 나시면 대보름에 저녁 오곡밥을 지으실 때 손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냥 밥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6년 병오년의 기운 이야기, 두 번째는 쌀을 씻는 것부터 시작하는 풍수적 준비, 세 번째는 재료를 고르고 넣는 순서, 그리고 네 번째는 띠별 맞춤 기운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구독자님, 2026년은 간지로 병오년입니다. 병이라는 글자는 하늘의 불, 즉 태양을 뜻합니다. 오라는 글자는 땅 위에서 달리는 말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하늘에도 불이 타오르고 땅 위에서도 뜨거운 기운이 가득한 해입니다. 풍수적으로 이런 해를 가리켜 화기가 넘치는 해라고 합니다. 화기가 넘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모든 것이 빠르게 달아오르고 빠르게 소모된다는 뜻입니다. 열정과 에너지는 넘치지만 그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만 쏠리다 보면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의욕은 앞서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하거나 일을 벌이는 데는 빠른데 마무리가 약해지는 형국입니다. 특히 풍수에서 불은 쇠를 녹입니다. 오행에서 금, 즉 쇠의 기운은 결실과 재물을 상징합니다. 불이 지나치게 강하면 이 금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하고 애써 모아도 손 사이로 빠져나가기 쉬운 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병오년을 평범하게 보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풍수는 두려움을 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기운을 읽고 그 기운에 맞게 나를 조율하는 지혜입니다. 불이 센 해에는 물의 기운을 보완하고 금의 기운을 단단히 지키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가장 일상적이고 강력한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오곡밥입니다. 오곡밥 한 그릇 안에는 5가지 기운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나치게 강한 화의 기운을 수의 기운으로 다스리고 금의 기운을 단단히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대보름날 오곡밥을 먹는 것이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한 해의 기운을 내 몸 안에서 조율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중한 오곡밥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님, 오곡밥을 짓는 첫 번째 과정은 쌀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수적으로 보면 이 쌀 씻는 행위가 단순한 요리 준비가 아닙니다.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첫 번째 의식입니다. 자, 지금 일어나셔서 주방으로 가십시오. 싱크대 앞에 서셔서 쌀통을 여세요. 여기서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쌀을 바가지에 담으실 때 그냥 막 퍼 담지 마십시오. 천천히 한 바가지 한 바가지 정성스럽게 담으세요. 풍수에서는 내가 다루는 물건에 내 기운이 깃든다고 봅니다. 쌀 한 톨 한 톨에 올 한 해 내가 거두고자 하는 결실의 씨앗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담아주십시오. 쌀을 담으셨으면 이제 물을 받으십시오. 첫 번째 물은 가볍게 한번 헹구고 바로 버리세요. 이 첫 번째 물은 지난 한 해 동안 쌓인 묵은 기운과 먼지를 씻어내는 물입니다.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지난해에 힘들었던 일, 막혔던 일, 그것들을 이 물과 함께 흘려보낸다고 생각하세요. 첫 물을 버리셨으면 이제 두 번째 물을 받으십시오. 여기서부터가 진짜 세미, 즉 쌀 씻기의 시작입니다. 손을 쌀 속에 넣으시고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때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시계 방향은 기운을 모으고 쌓아들이는 방향입니다. 천천히 오른쪽 방향으로 손을 돌리면서 쌀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2번, 3번 헹구다 보면 물이 맑아집니다. 물이 맑아지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씻겨나가는 것은 지난 해에 막힌 기운이고 남아있는 것은 올 한 해 나에게 찾아올 좋은 기운이라고요. 마지막 헹굼을 하실 때 한 가지를 더 넣어드릴 겁니다. 천일염 소금을 아주 조금, 손가락으로 한 꼬집만 넣어주십시오. 굵은 소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정에 있는 천일염이면 충분합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을 씻어내고 나쁜 기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화기가 강한 해에는 소금 한 꼬집이 그 과도한 열기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을 넣고 한 번 더 가볍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자, 쌀을 다 씻으셨습니까? 이제 잠시 불려두십시오. 찹쌀과 맵쌀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잠시 앉아서 오늘 밥상을 함께할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 이 밥을 짓는지, 이 밥을 먹을 사람들이 올 한 해 어떻게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라는지 그 마음을 담아두세요. 풍수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 음식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구독자님, 이제 오곡의 재료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오곡밥에 들어가는 5가지 곡식 하나하나에는 각각 다른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섞는 것이 아니라 각 재료의 역할을 알고 넣는 것과 모르고 넣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팥입니다. 팥의 붉은 빛은 화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팥은 단순히 기운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벽의 역할을 합니다. 예로부터 팥죽을 쑤어 집 안팎에 뿌린 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팥은 오곡밥의 5가지 재료 중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전날 밤 미리 물에 불려두세요. 그리고 당일 아침에 한번 살짝 삶아서 반쯤만 익혀두십시오. 완전히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반만 익힌 팥을 나중에 밥솥에 함께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팥 삶은 물은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이 붉은 물을 밥물로 쓸 겁니다. 이 물이 오곡밥의 색을 곱게 만들어주고 팥의 기운을 밥 전체에 고루 퍼지게 합니다. 다음은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수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수는 지혜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검은콩 역시 전날 밤 충분히 불려두어야 합니다. 팥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물에 불리는 시간을 넉넉하게 잡으십시오.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불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이 충분히 불지 않으면 밥솥 안에서 속까지 익지 않아 딱딱하게 남습니다. 그 다음은 수수입니다. 수수 역시 붉은 빛을 띠고 있어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수는 팥과 함께 오곡밥의 색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수수는 별도로 삶을 필요는 없지만 30분 정도 물에 불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조는 노란빛을 띠는 곡식으로 토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땅의 기운, 안정의 기운입니다. 차조는 크기가 작아서 따로 불리지 않아도 되지만 한번 가볍게 씻어서 준비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찹쌀입니다. 찹쌀은 금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결실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앞서 씻어 불려두신 찹쌀이 오곡밥의 기본 바탕이 됩니다. 자, 이제 준비된 재료들을 밥솥에 넣을 차례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불려두신 찹쌀을 밥솥 바닥에 깔아주십시오. 그 위에 차조를 고루 뿌려주세요. 그 다음 불려두었던 수수를 올리고 반쯤 삶아둔 팥을 그 위에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콩을 맨 위에 올려주십시오. 층층이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뜸을 들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섞이게 됩니다. 밥물은 팥 삶은 물을 기본으로 쓰시되 양이 부족하면 일반 물을 추가해 주십시오. 물의 양은 전체 곡식의 양보다 조금 적게 잡는 것이 찰기 있게 완성되는 비결입니다. 일반 쌀밥보다 물을 약 10% 정도 적게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재료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올해 2026년 병오년에는 반드시 견과류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밤과 대추입니다. 밤은 풍수에서 금의 기운이 아주 강한 재료입니다. 딱딱한 껍질 안에 결실을 꼭 쥐고 있는 형상이 재물을 지키는 기운과 통합니다. 올해처럼 불의 기운이 강해 금의 기운이 약해지기 쉬운 해에 밤을 오곡밥에 넣는 것은 금의 기운을 단단히 붙잡아두는 행위입니다. 밤은 껍질을 벗겨 큼직하게 잘라서 넣으십시오. 너무 잘게 자르지 마세요. 큼직하게 넣을수록 기운도 든든합니다. 대추는 씨를 빼고 넣어주십시오. 대추는 예로부터 풍요와 자손의 번성을 상징하는 재료입니다. 붉은 빛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단맛이 오곡밥 전체의 기운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밤과 대추까지 넣은 오곡밥은 그냥 오곡밥이 아닙니다. 7가지 기운이 어우러진 올해 병오년을 버텨낼 든든한 밥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재료를 다 넣으셨습니까? 취사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밥솥 뚜껑을 닫으면서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밥솥 안에 내가 올 한 해 바라는 것을 담는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이어도 좋고, 가족의 평안이어도 좋고, 오래도록 바라왔던 소망이어도 좋습니다. 그 마음을 담고 뚜껑을 닫으세요. 그리고 취사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제 밥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잠깐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 따라하고 계신 분들, 댓글창에 지금 밥솥 돌리는 중이라고 한번 적어주십시오.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오곡밥을 찍고 있는 구독자님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이 기회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런 풍수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띠별 맞춤 기운 이야기입니다. 구독자님, 아까 오프닝에서 댓글에 본인 띠를 써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지금 이 부분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띠마다 타고난 기운이 다릅니다. 그 기운이 2026년 병오년의 강한 화기와 만났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오곡밥을 지을 때도 내 띠에 맞는 기운을 조금 더 보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들으시고 본인 띠가 나올 때 잘 기억해 두십시오. 먼저 소띠, 용띠, 양띠, 개띠 구독자님입니다. 이 네 띠는 전통적으로 토의 기운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기운, 안정과 중심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올해 강한 불의 기운이 이 땅을 바짝 말려버리는 형국입니다. 논바닥이 갈라지면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결실이 나오지 않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은 오곡밥을 지으실 때 검은 콩의 양을 평소보다 넉넉하게 넣어주십시오. 검은 콩은 수의 기운, 즉 물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메마른 내 땅에 물을 대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을 불릴 때 평소 넣는 양보다 2줌 더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의 기운이 내 토의 기운을 촉촉하게 적셔주어야 비로소 결실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특히 밤을 넉넉히 넣어주십시오. 금의 기운인 밤이 불에 녹기 쉬운 재물의 기운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범띠인 말띠, 뱀띠 구독자님입니다. 이 세 띠는 이미 몸 안에 강한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병오년 역시 강한 불의 해입니다. 같은 불이 겹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치게 뜨거워집니다. 일이 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서두르다가 실수하기 쉬운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차조를 넉넉하게 넣어주십시오. 차조는 토의 기운, 땅의 기운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기운을 안정시키고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 위에 흙을 덮으면 불이 잦아드는 이치와 같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수수와 파처럼 붉은 계열의 곡식량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화의 기운이 넘치는데 붉은 재료를 더하면 기운이 더 치우칩니다. 대신 검은 콩도 함께 넉넉히 넣어주십시오. 물의 기운이 이분들의 과도한 열기를 식혀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원숭이띠, 닭띠, 돼지띠, 쥐띠, 토끼띠 구독자님입니다. 이 5띠는 유연하고 적응력이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기운이 강하게 쏠리는 해에는 그 유연함이 오히려 흔들림이 되기 쉽습니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다 보면 정작 내 것을 챙기지 못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찹쌀의 비율을 조금 높여주십시오. 찹쌀은 찰기가 강합니다. 그 찰기가 기운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들어온 좋은 기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찹쌀이 잡아주는 것입니다. 밥이 너무 질척해질까봐 걱정되신다면 전체 쌀량의 절반 정도를 찹쌀로 맞추시면 딱 좋습니다. 이분들은 또한 대추를 넉넉하게 넣어주십시오. 대추의 붉은 기운이 흔들리기 쉬운 기운을 단단히 잡아주고 단맛이 올 한 해 인연의 기운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띠이든 관계없이 오늘 드리는 한 가지 공통당부가 있습니다. 밥이 다 됐다는 소리가 나도 바로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취사가 끝나면 그 상태로 15분을 기다리십시오. 이뜸 드리는 시간이 오곡밥의 기운을 한데 모아 완성시키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밥알 하나하나의 기운이 깃들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뚜껑을 여실 때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겁니다. 그 김 앞에서 잠깐 멈추십시오. 눈을 감고 이 밥을 먹을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올 한 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주십시오. 그 마음이 담긴 밥 한 그릇이 진짜 보약입니다. 뚜껑을 여셨으면 주걱으로 아래쪽 밥을 위로 크게 뒤집어 주십시오. 구석구석 잘 섞어서 5가지 기운이 고루 어우러지게 해주세요. 찹쌀의 흰색, 파태의 붉은색, 검은 콩의 검은색, 차조의 노란색, 수수의 붉은 빛이 한 그릇 안에서 어우러진 오곡밥을 보시면 그것이 바로 오행의 균형이 담긴 한 그릇입니다. 구독자님, 오곡밥이 완성되셨습니까? 혹은 어떤 띠이신지, 오늘 어떤 재료를 더 넣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같은 마음으로 오곡밥을 지은 구독자님들의 이야기가 모이면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좋은 기운이 됩니다. 저도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을 마무리하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독자님,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쌀을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료 하나하나의 기운을 살피고 띠에 맞는 곡식을 고르는 것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따라오시는 중에 놓친 부분이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을 다시 돌려보십시오. 어느 부분이든 천천히 다시 보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한번 보고 끝내는 영상이 아니라 오곡밥을 지을 때마다 옆에 두고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화기가 강한 해입니다. 하늘과 땅 모두 불의 기운으로 가득한 이 해에 기운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가장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방법으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오곡밥 한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쌀을 씻을 때의 마음가짐, 팥을 미리 삶아 그 물을 밥물로 쓰는 것, 밤과 대추를 넉넉하게 넣는 것, 그리고 내 띠에 맞는 곡식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요리 방법이 아닙니다. 올 한 해 내 기운을 다스리고 지키는 풍수적 행위입니다. 구독자님, 풍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처럼 밥 한 그릇을 지을 때 어떤 마음을 담느냐, 어떤 재료를 어떻게 넣느냐, 이런 작은 것들 안에 풍수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대보름마다 오곡밥을 지어 먹은 것은 단순한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해를 살아가는 지혜가, 기운을 다스리는 방법이, 그리고 가족을 향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직접 오곡밥을 지어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2026년 병오년의 첫 번째 좋은 기운을 내 손으로 만드신 겁니다. 정성이 곧 기운입니다. 내가 드린 정성이 밥 한 그릇 안에 담기고 그 밥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 한 해를 버텨낼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지으신 오곡밥 혼자 드시지 마십시오. 예로부터 대보름 오곡밥은 성이 다른 세 집 이상과 나눠 먹어야 그 기운이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옆집이든 아랫집이든 가까운 친척이든 한 그릇 담아서 건네십시오. 말이 길 필요 없습니다. 오늘 대보름이라 오곡밥을 지었는데 드셔보십시오. 그 나눔의 행위가 내 기운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받는 사람도 기쁘고 드리는 사람도 기운이 커집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기운의 이치입니다. 구독자님,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에 마음이 닿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좋은 기운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고 계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이런 풍수 이야기, 띠별 기운 이야기, 우리 일상 속에서 기운을 다스리는 방법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띠별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는지, 직접 오곡밥을 지어 보셨는지,
아니면 오늘 처음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직접 읽고 답글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올 한 해 구독자님의 밥상에 늘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곡밥 한 그릇처럼 5가지 기운이 고루 균형을 이루는 건강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